자, 이제 우리 9장 삼각함수의 활용을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볼 건데요. 이 삼각함수의 활용이라는 단어는 삼각형의 세 각과 세 변 사이의 어떤 관계식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각형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예각삼각형과 직각삼각형하고 둔각삼각형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삼각형이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때 세 변의 길이와 각 사이의 관계. 그럼 여러분이 이제 중학교 때 직각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 정리라는 것도 봤을 겁니다. 이제 거기를 좀 더 확장시켜 가지고요. 여러 가지 어떤 길이와 각 사이의 관계를 한번 알아볼 건데, 자, 그럼 첫 번째 내용 설명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사인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자, 사인 법칙. 삼각함수의 사인 값하고 변과 길이 사이의 어떤 관계인데요. 일단 사인 법칙을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삼각형이 이렇게 있을 때요. 각을 A로 잡고 여기를 B로 잡고 C로 잡고요. 마주보는 변을 스몰 a, 스몰 b, 스몰 c로 이렇게 잡아보겠습니다. 그럼 일단 사인 법칙이라는 게 뭐냐? 요겁니다. 사인 a의 길이 a, 마주보는 변의 길이의 b가요. 이게 같다라는 거예요. b가 사인 c분의 c랑 같다. 이렇게. 자, 요 내용이 변과 각도 사이에 이런 관계식이 성립한다는 얘기야. A각에 대한 사인 값과 마주보는 변과의 길이의 b는, 각과 변의 길이의 b는 일정하다. 자, 그럼 이제 이거에 대한 증명은 일단 원을 하나 그려봐야 됩니다. 제가 원을 이렇게 그려가지고요. 자, 예각삼각형인 경우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를 A로 잡고 여기를 B로 잡고 여기를 C로 이렇게 잡아보겠습니다. 자, 이런 삼각형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각이 A인데요. 마주보는 변이 스몰 a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요거에 대한 것만 한번 증명을 한번 해볼게요. 나머지도 마찬가지로 증명해 주면 됩니다. 여러분, 요 B하고 C가 호죠. 이 호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는 어디나 다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 A를요, 이 원의 중심을 지나는, 여기가 원의 중심입니다. 원의 중심 O라고 잡아볼까요? O를 지나는 여기를 A'이라고 잡아봤어요. 그럼 A'이라고 잡아보면요, 요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이 되느냐? 직각삼각형이 되죠. 따라서 각 A와 각 A'은 원주각이기 때문에 항상 요 각이 같다는 얘기예요. 여기를 A라고 잡으면 여기도 똑같은 각이 된다. 요 각이 서로 간에 같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가 외접원의 반지름을 R이라고 이렇게 잡아준다면요. 여기가 직각이기 때문에 어떤 관계식이 성립합니까? 사인 A는 누구랑 같다? 사인 A'하고 같고, 사인 A'은 빗변에 대한 높이의 B죠. 그죠? 빗변분의 높이가 되기 때문에 2R분의 A라는 관계식이 성립한다는 얘기지. 따라서 얘하고 얘가 같은 거잖아. 그래서 결론적으로 2R이 어떻게 들어가? 사인 A분의 A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따라서 사인 A분의 A의 B는 2R과 같다는 얘기야. 아, 요 B가 뭐랑 같다? 2R과 같다. 여기서 R은 외접원의 반지름입니다. 이것을 각 B, 각 C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해 주시면요, 이러한 관계식이 성립하게 된다 그 얘기예요. 그죠? 자, 요거는 어떤 삼각형일 때야? 그렇죠? 예각삼각형일 때죠. 그럼 둔각삼각형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둔각삼각형일 때는, 자, 둔각이니까 제가 이렇게 한번 잡아볼게요. 여기를 B로 잡고 여기를 C로 잡고 여기를 A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자, 이런 삼각형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제가요, 마찬가지로 여기가 외접원의 중심인데요, 이렇게 사각형을 한번 잡아볼게요. 중학교 때 했던 거 기억나시나 모르겠는데 여기를 A'이라고 잡는다면, 여러분 A와 A'을 더하면 몇 도가 돼야 되죠? 그렇죠? 내접 사각형의 성질, 이게 원주각에서 나오는 거죠. 내접 사각형의 성질, 마주보는 각의 합은 180도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A 더하기 A 프라임 각이 180도 호도 단위로 파이 라디안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여기가 똑같이 R이죠. 여기 R이죠. 얘가 지름이기 때문에 여기가 직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가 바로 뭐예요? 마주보는 변 A죠. 따라서 sin A'은 뭐가 된다? 요각에 대한 sin 값은 2R분의 A가 되죠. 요게 바로 2R분의 A가 되는데 A'이 바로 뭐냐? 파이 마이너스 A가 된다는 얘기야. 파이 마이너스 A가 돼서 따라서 sin 파이 마이너스 A가 2R분의 A 이렇게 되겠네. 요거 어떻게 바뀌죠? 각변한 sin A로 바뀌죠. sin A는 2R분의 A가 된다. 그래서 sin A 2R분의 A, 2R은 뭐가 된다? sin A분의 A가 된다. 이렇게 둔각일 때도 성립하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사인 법칙 두 가지 경우로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자, 각 B, 각 C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적용을 해주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변과 각 사이의 관계에서요. 어떤 법칙이 있느냐? 그렇죠. 거기 여러분 또 내용에서 보면 제1 코사인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제1 코사인 법칙. 자, 제1 코사인 법칙이라는 건 뭐냐면요. 일단 예각삼각형을 가지고 하나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가 각이 A고 각이 B고 각이 C입니다. 마주보는 변 스몰 a, 스몰 b, 스몰 c 이렇게 집어놨어요. 자, 그러면 이제 변하고 각 사이의 관계니까요. 제1 코사인 법칙이라는 건 각 A에서 변 BC에 수선의 발을 하나 잡아줘요. 자, 그러면 이제 요 각이 B이기 때문에 BH의 길이가 뭐가 됩니까? 그렇죠. BH의 길이는 C 곱하기 코사인 B가 되겠죠. 맞죠? 그럼 이쪽도 마찬가지죠. CH의 길이는 뭐가 됩니까? 여기가 각 C죠. 따라서 CH의 길이는 B 곱하기 코사인 C 이렇게 되죠. 그럼 이 두 개를 더한 게 바로 뭡니까? 그게 그렇죠. 마주보는 변 A죠. 따라서 A는 어떻게 된다? B 곱하기 코사인 C, B 곱하기 코사인 C 더하기 C 곱하기 코사인 B가 된다. C 곱하기 코사인 B 이렇게 정리가 된다. 규칙성 보이나요? A라고 하는 것이 B에다가 코사인 C를 곱한 거고요. C에다가 코사인 B를 곱한 거죠. 그러면 문자를 바꿔도 쓸 수 있겠죠. 똑같은 방식으로 생각한다면 B라고 잡아주시면 각이 A하고 각이 C가 남고 변이 A하고 C가 남죠. 그럼 변 길이 A에다가는 코사인 C를 곱해야 되고 변 길이 C에다가는 코사인 A를 곱해줘야겠네. 그지? 마찬가지로 C는 어떻게 됩니까? A하고 B가 남죠. 변 길이 A일 때는 코사인 B가 되고요. 변 길이 B일 때는 코사인 A가 되겠네.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이거를 제1 코사인 법칙이라고 부른다고요. 그죠? 제1 코사인 법칙. 예각삼각형일 때도요, 되고요. 둔각삼각형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둔각삼각형 한번 이렇게 잡아볼게요. 자, 여기가 A입니다. 여기가 B고 여기가 C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 마주보는 변이 A가 되는데요. 제가 여기 마주보는 BC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렸었잖아.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BC의 연장선에다가 수선의 발을 이렇게 하나 내려주는 거야. 자, BC의 연장선 이렇게 잡아줬어요. 여기를 H라고 한번 잡아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요각이 B이기 때문에 요각은 뭐가 되느냐? 파이 마이너스 B가 되죠. 자, 됐습니다. C각을 마주보는 변이 스몰 C고요. 여기 마주보는 변이 스몰 B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여기 A의 길이인 BC의 길이는 어디서 어디를 빼면 됩니까? 그렇죠. CH에서 BH를 빼주면 되겠죠. 자, BC 길이 A입니다. 그럼 CH의 길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B 곱하기 코사인 C죠.
b에다가 코사인을 곱하면 밑변이 나오죠. b 곱하기 코사인 c가 되고 빼기 bh 여기입니다. c 곱하기 코사인 이죠. c 곱하기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b죠. 자, 파이배 되면 어떻게 되죠? 코사인은 코사인으로 나오는데 얘가 2, 4분면 각이죠. 그죠? 우리 각도 변환할 때 이 뒤에 각은 항상 예각 취급하는 겁니다. 2, 4분면에서 코사인은 어떻게 나오죠? 마이너스 붙여서 나오니까 마이너스 붙여서 플러스 나오는 거죠. C 코사인 B 이렇게 둔각일 때도 똑같이 성립한다 그 얘기야. 그죠? 자, 그러면 이제는 B, C 순서 바뀌는 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제2 코사인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제2 코사인 법칙. 제2 코사인 법칙. 자, 예각삼각형하고 둔각삼각형일 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예각삼각형 하나 있어요. A 있고 B 있고 C 있습니다. 마주보는 변 A죠. 그죠? 마주보는 변 A입니다. 여기 B고요. 여기 C 이렇게 됩니다. 자, 공식이 어떻게 되는 공식이냐면요. 이게 여러분이 이제 중학교 때 배웠던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똑같이 수선의 발을 이렇게 잡아주고요. 자, 여기가 각 B죠. 그럼 여기가 어떻게 됩니까? C 곱하기 코사인 B가, 그렇죠? C 곱하기 사인 B가 높이죠. 여러분 이런 능력 굉장히 중요한 능력입니다. 빗변에다가 사인을 곱하면 높이가 나오는 거고 빗변에다가 코사인을 곱하면 밑변이 나오는 거죠. 그럼 BH 길이는 뭐냐? 이제 BH의 길이는 C 곱하기 코사인 B가 된다는 얘기죠. 코사인 B는 예분의 예 이렇게. 따라서 이쪽 길이가 어떻게 됩니까? 전체 길이 A에서 얘를 빼줘야 되죠. A 마이너스 C 곱하기 코사인 B가 된다. 이렇게. 자, 피타고라스 보입니까? 직각삼각형. 따라서 B제곱은 어떻게 됩니까? B의 제곱은 B변의 제곱 C제곱의 사인 제곱 B 더하기 A 마이너스 C 코사인 B의 전체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C제곱 사인 제곱 B 더하기 뒤에 거 먼저 써볼까요? C제곱의 코사인 제곱 B 마이너스 2배의 AC 코사인 B 더하기 A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자, 여기 보면 공통인수 C제곱 있죠? 그럼 C제곱 묶어내시면 사인제곱 B 더하기 코사인제곱 B니까 1 돼서 여기 C제곱 남네요. C제곱 A제곱이었기 때문에 A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AC의 코사인 B 이렇게 정리가 되죠. 아,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A하고 C하고 가운데 끼인각이요. 두 변 사이에 끼인각 B를 알면 A 알고 C 알고 끼인각 B를 알면 B를 마주보고 있는 요 변의 길이 B를 구할 수가 있다라는 뜻이네요. 그죠? 두 변과 끼인각을 알면 나머지 한 변의 길을 구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말로 설명하면 이거죠. 결국에 두 변, 양변이라고 할까요? 양변과 끼인각을 알면 그 사이에 있는 끼인각을 알면 누구를 구할 수 있다? 이죠. 나머지 한 변의 길을 구할 수 있다라는 공식입니다. 나머지 한 변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다. 이게 바로 제2 코사인 법칙입니다. 자, 그래서 B제곱은 A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AC 코사인 B. 다르게 적어볼까요? A제곱은 이렇게 적어야겠죠.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BC 코사인 A. B일 때가 각이 B죠. A면 각이 A입니다. 그러면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2ab의 코사인 c 이렇게 들어가겠네. 자, 이 공식이 이제 두 변의 길이, 양변의 길이하고 그 끼인각을 알면 나머지 한 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는 공식입니다. 자, 제2 코사인 법칙 상당히 많이 적용이 되고요. 제가 지금 둔각일 때는 따로 하지 않았어요. 둔각일 때도 마찬가지로 피타고라스 정리를 요 제1 코사인 법칙 증명하듯이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기본적인 사인 법칙과 코사인 제1 코사인 법칙하고 제2 코사인 법칙에 대해서 증명을 한번 해봤으니까요. 이 공식을 이제 활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필수 예제 1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